네, 안녕하세요. 주도원입니다. 오늘 1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는 최근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암시하는 리플 CEO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우리가 올 한 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호재 소식 중에 가장 굵직한 상승 재료였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먼저 이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흐름은 오전장에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다가 오후장 넘어서면서 양봉 전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 리플 차트를 보면서 이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그 시세대가 놓여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잡은 것처럼 보이고 있죠.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확실히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이 만들고 있던 최근의 차트 흐름은 이 불플래그라는 상승 깃발 패턴, 강세 깃발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강력한 상승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만들었던 이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삼각형의 깃발 형태를 가져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르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런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채널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함께 말씀드렸던 건 돌파한 이후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이전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때 지지와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트랩이 발생했다면 반대편 채널까지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리플의 최근 흐름은 돌파 이후에 들어오지 않고 지지받고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추가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차트의 흐름, 이 기술적인 분석을 오늘 기사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리플이 주요 패턴을 돌파하면서 5달러 목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기술적인 신호,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락 채널 패턴을 돌파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강세 모멘텀의 주요 신호로 해석된다 나와 있습니다. 하락 채널 패턴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떨어지고 있던 하락 추세 채널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폴링 웨지 패턴, 하락 쐐기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전까지의 깃대를 포함한다면 불플래그 패턴, 상승 깃발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도 정확하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이죠. 깃대를 세워놓고 나서 깃발을 만들고 여길 돌파해주면 또 한 번 이런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리플의 차트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달러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는 리플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장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미 FOMC, 이전 12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15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과 벌이고 있는 이 항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이걸 제출하냐 마냐에 따라서 또 리플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5일 뒤인 20일에는 트럼프의 공식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SEC의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는 사퇴하겠다라고 이 내용도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번 달 말에는 또 한 번 금리 결정이 미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1월 달 안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강력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에만 의존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거시경제 상황도 함께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알맞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방에서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공유해드리고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올 한 해 우리가 리플에게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굵직한 그 상승 모멘텀 호재 재료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기업 가치는
천억 달러 이상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IPO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피어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리플 시세의 상승폭을 여기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전부터의 타임라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리플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까지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도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2년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작년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돼서 올 한 해 이어질 강세 사이클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